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세훈이 서울시장만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거의 뭐 군서주자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수준을 기록하는 이유, 도대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 이 인터뷰에서 가장 어떤 문제적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사를 다 보셨을 거고, 또 어제 제 영상에 이런 댓글로 이것들을 또 알려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유심히 또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요새 하는 걸 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관이냐? 여러분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냥 한번 쳐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쳐보고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오세훈이 어떤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서울시정에 대해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이 오세훈이 요새 이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고, 그 전에는 또 무슨 총선 낙선자니 뭐니 뭐 후보자니 당선자니 뭐 심지어는 야당의 국회의원이니 이런 자들과 이렇게 서울시장 관사에서 누구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을 계속 먹으면서 그런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오세훈이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마치 자기가 무슨 새로운 대안이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 행세하고 다닌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언행들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언론과 접촉하는 거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세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오세훈의 정책 뭐 모든 게 흥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디냐면 서울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 대체 이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시고, 이 기사를 요청 의뢰 또는 이 기사를 이렇게 지원한 쪽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었고, 또 다른 매체와 또 인터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적 대목이 어디냐면, 대략 한 두세 군데 정도 될 수가 있을 텐데 뭐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인데,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 이 한국갤럽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지지율이 불과 한 2%밖에 나오지 않는 그 오세훈에 대해서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40 총선 패배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대선 주자로서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시적으로 도의적 책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떠난 이후에 자기가 무슨 마치 대안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언론 접촉을 늘리고 있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오세훈이 그 전까지는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아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마치 자기가 온갖 문제에 있어서 척척박사식으로 다 안다는 듯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세훈이 지금 현재 상당히 뭔가 조바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2년 동안 할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까? 할 말을 할 때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오세훈이 뭐 할 말을 한 거라고는 이준석이 옹호한 거 말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신 거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 숱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오세훈이 뭐 할 말을 했습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는 할 말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내임에서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또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깝게 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대권에 꿈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오세훈이 지금 와서 할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총선에 참패한 그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답을 알고 있고 자기는 이걸 고칠 수 있고 자기는 이걸 개혁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자기는 다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설득력 있습니까? 오세훈이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모습이 가관이다. 이렇게 여기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선 패배에 대해 복귀는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복귀를 하려면 정말 이 총선 패인이 무엇인가 제대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 패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분석을 하겠다, 또 총선 백서를 쓰겠다고 했던 그 작업들이 과연 정말 순수하게, 정말 진지하게 국민의힘의 패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세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지율도 낮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에서조차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서울시장만 10년째 했고 서울시장에 복귀하고 2021년 4월달에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서울시장을 한 지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이 서울시에서조차 한동훈한테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전국적으로는 뭐 비교할 바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보수 성향 이런 유권자들 보수 성향 국민한테도 그런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세훈의 현실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왜 오세훈은 인기가 없을까? 왜 오세훈은 지지율이 낮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세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아쉬웠던 건 공천 돌려막기다. 한 지역에서 재선 3선했던 현역 의원은 경기도로 공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 그 서울 서초 지역에서 아마 재선까지 했던 박성중 이 사람을 경기도 아마 부천일 겁니다. 거기에 공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보자로 나갔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유권자는 박탈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총선에서도 그 짓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공천 돌려막기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지역구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공천을 줬다. 왜냐? 이 사람은 원래 거의 퇴출 대상이고 이 사람은 원래 컷오프고 이 사람은 원래 경쟁력이 없는데 굳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굳이 공천을 줬다. 이걸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현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우대를 해줬다. 이런 문제 제기일 텐데 여러분들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런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런 현역들을 갖다가 우대하고 현역들을 배려하고 현역들을 챙겨줘야만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런 소위 공천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국민 의원들이 반대하고 반발표가 나올까봐, 아니 그러니까 이 찬성하는 표가 나올까봐, 그걸 갖다 우려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을 갖다가 악감정을 품게 할 수 없다. 이 현역한테 반감을 품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달래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대우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현역 불패, 현역 우대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동훈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국민의힘의 책임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현역들을 챙겨줘야 된다는 그게 국민의힘이 잘못한 겁니까? 한동훈이 잘못한 겁니까? 근데 오세훈은 대체 그 화살을 갖다가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세훈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설득력 있게 이번 국내임 총선 패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누구라도 반길 테지만 이런 식으로 그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아주 설득력 떨어지는 이런 주장을 사선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2021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을 뽑아줬던 서울시민들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나마 호감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짓을 했다가 또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세훈 인터뷰를 수차례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인터뷰를 할 때는 좀 말을 험하게 합니다. 험하게 하는데 해놓고서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실컷 해놓고서는 아유 그렇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정치인으로서 격떨어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것까지 쓰고 싶은데 어쨌든 이 인터뷰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는 거고 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제가 써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혼재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보도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 말을 기껏 다 해놓고 격떨어져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오세훈의 그런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짓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문구가 등장했다는 거는 정말 오세훈이 어떻게 보면 실제 인터뷰에서는 더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표현이 그냥 그대로 나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비보도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오세훈의 감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감정 상태입니까?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알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늘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오세훈도 이 대목에서 홍준표와 비슷한 총선에서도 그 짓을 했다가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했다. 이게 바로 그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복귀를 제대로 안 한 거다. 이 정도 얘기 못하게 하는 건 입을 틀어막는 거다라고 했는데 얘기 못하게 한 적 없고 입을 틀어막게 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어떤 자기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갖다 반대 의견을 갖다가 못하게 입을 틀어막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걸 갖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한테 그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오세훈의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오세훈이 지금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세훈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뒤에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평가도 안 하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총선 백서를 나중에 낸다고 무슨 이런 정당이 있느냐.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인신공격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럼 진 이유가 뭡니까? 이번 총선에서 오세훈이 지적한 것처럼 공천 돌려막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왜 현역들을 계속 공천을 챙겨줘야 됐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그 누구 때문에 졌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이 오세훈은 지적을 했냐 그 말입니다. 할 말은 한다고 했는데 할 말 진짜 했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심판을 당했다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두바이 뭐 이런 데 다니고 뭐 그런 거 말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체? 서울시장 관사에서 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참모들하고. 안 그렇습니까? 할 말 해야지. 페이스북에 글이라도 썼어야지.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총선 다 지고 이제 상황이 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있다는 듯이 자기가 뭔가 된다는 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훈수 조언을 하는 게 과연 국민 지지층이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아프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하고 정말 같이 개선해 나가자, 개혁해 나가자.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가 이렇게 국민 지지층을 갖다가 국민 구성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오세훈한테서 누가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오세훈이 과연 그 누구한테 정치를 가르칠 만한 자격과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무슨 약간 김종인식으로 정치 고수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도 그 뻔히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임 지지층은 현재 이번 총선 국내임 지지층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때문에 국내민이 총선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이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했어야 되고 지적했어야 되고 개선을 요구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신공격이라고 해석이 되니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국내민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오세훈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놓고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출마 결심이 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이 시점에 다음 대선 주자를 논하는 풍토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왜 근데 굳이 오세훈은 이 시점에서 할 말은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왜 이 시점에서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고 왜 이 시점에서 평소 하지도 않던 그런 다른 주자들이라고 할까 또는 잠재적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치 공세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글들 그런 주장들을 계속 올리고 있을까. 오세훈은 대체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서울시령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다른 데에 더 뭔가 이렇게 집중한 듯한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 모습을 보여놓고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 대선 주자를 논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겨우 서울시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오세훈의 언행들을 보면 정말 구태스럽고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의 정말 전형적인 언행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형적이라는 거는 정말 식상하다. 식상하다는 거는 새롭지 못하다. 새롭지 못하다는 거는 기대할 바도 없다. 기대할 바도 없다는 거는 결국엔 뭐 인기도 없고 지지할 수도 없다.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적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정치적 미래를 도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오세훈이 지금 그 무슨 의도로 계속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나서려고 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상당히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오세훈이 저하고 인터뷰를 할 때 무슨 정치인으로서 격떨어지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라고 했던 식으로라도 사후에 그런 것들을 정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주장들, 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노력들을 하기 귀찮으면은 할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서울시정에나 집중을 해라. 제발 서울시정에 집중해서 서울 시민들한테만 먼저 인정을 받고 다른 꿈이나 꿔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